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지은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의 손에 쥔 핸드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뜬 메시지가 그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오늘 밤 할머니 생신 파티에서 모든 걸 밝히겠어. 그 메시지는 민지가 보낸 것이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흥분이 뒤엉켰다. 그녀들은 2년째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지은은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으로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민지는 27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더 엄격했다. 특히 할머니는 집안의 대들보 같은 존재로 모든 가족 행사를 주도하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강요했다. 지은은 민지의 결정이 충동적이라고 생각했다. 왜 하필 오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파티는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이미 가족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은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집안은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80세 생신을 맞아온 가족을 초대했다. 지은의 사촌들, 삼촌, 이모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민지도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슬쩍 잡아보려 했지만 주변 시선이 두려워 포기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민지가 갑자기 일어나 케이크 앞에 섰다. 할머니,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 제 생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려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머니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었다. 사촌 하나가 뭐라고? 라고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다. 가족들의 비난, 추방, 영원한 단절. 하지만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지야, 그게 내 진심이냐?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내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라. 이 집안은 이제 내 것이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날 밤 파티는 어색하게 끝났다. 가족들은 속속집으로 돌아갔고 지은과 민지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젊었을 때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 내 분열을 초래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요? 라고 소리쳤다. 민지의 어머니는 울면서 집을 나갔다. 지은은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길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일, 정말 괜찮을까? 민지는 대답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지은은 회사에 도착해도 마음이 어수선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수 있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다. 가족들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돼 민지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날 저녁, 지은의 집에 아버지가 찾아왔다. 너도 그 애랑 엮인 거냐? 솔직히 말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집에서 나가라. 당분간 보지 말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다. 민지의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차별, 모든 게 두려웠다. 하지만 민지의 품에 안기자 그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았다. 할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대가를 요구했다.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 개정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반발했다. 삼촌이 소송을 제기할 기세였다. 지은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직시했다.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임시로 민지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렀다. 그곳은 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동네였다. 매일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피곤한 눈빛, 창백한 얼굴. 가족의 배신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는 아침 커피를 타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를 테니까.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소문이 퍼질까봐 회사 동료 하나가 이미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상사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다. 만약 그녀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면 승진은 물 건너갈 터였다. 오후 미팅에서 지은은 집중하지 못했다. 동료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상사가 요즘 무슨 일 있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폭발할 것 같았다. 퇴근 후 민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지은은 뉴스를 보았다. 한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도되고 있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할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가족회의 소집했대.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회의는 주말에 열리기로 했다. 그날 할머니 집에 모인 가족들은 적대적이었다.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유언은 무효예요. 민지가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민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할머니의 결정이에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지은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지은을 노려보며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아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회의는 소란스럽게 끝났다.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일로 가족 간의 균열이 깊어졌다. 민지의 어머니는 민지에게 너 같은 딸 둔 게 부끄러워 라고 문자 보냈다. 민지는 그 문자를 보고 울었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 자신도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가족을 잃는 대가가 너무 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와 면담을 했다. 최근 성과가 떨어졌어. 무슨 문제 있나?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결국 개인적인 일 때문이에요. 라고만 말했다. 상사는 조심해.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그 말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암시한다고 느꼈다. 저녁, 민지와 산책하며 지은은 털어놓았다.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지는 나도 프리랜서라 클라이언트가 끊길까 봐 걱정돼. 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친구들 중 일부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너희들 관계 이해 못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방문한 민지는 내 덕분에 늦게나마 자유를 느꼈어 라는 말을 들었다. 지은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했다. 할머니의 유산을 받는 게 옳을까? 가족들의 원성을 사면서 민지는 그건 할머니의 선택이야.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꿈,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꿈,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맞설 것인가? 민지는 공개를 주장했다.
우리가 변화를 이끌 수 있어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너는 왜 항상 주저해?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너처럼 강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 후 그들은 침묵에 빠졌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의 험담을 들었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소문이 퍼진 것이다. 지은은 충격받아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숨길 수 없는 현실을.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지은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미팅에서 그녀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상사는 이미지 관리 좀 해 라고 직접 말했다. 지은은 퇴사 압력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민지는 새 직장을 알아보자. 나도 클라이언트 하나 잃었어 라고 말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은 뉴스를 보며 비슷한 사례를 찾았다. 동성 커플의 차별 이야기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녀의 내면은 분노로 가득 찼다. 가족회의 후 삼촌이 소송을 제기했다.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 라는 주장이었다. 민지는 변호사와 대응했다. 지은은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무기력을 느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해. 병원에서 할머니를 만난 민지는 가족들이 내게 왜 그래?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 시간이 필요해. 라고 답했다. 지은은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시간이 과연 해결해 줄까? 사회의 보수적 가치관이 뿌리 깊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그만둬. 민지는 엄마,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이 장면을 본 지은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는 나를 용서할까?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화 좀 해요.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랬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니?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통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이 모든 충돌이 지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지은이 한 번 소리쳤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사회가 변할 거야. 포기하지 마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변화가 너무 느려 소송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가족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삼촌은 민지가 할머니를 조종했다 라고 주장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자유의지예요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증인으로 나서 우리 사랑은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가족들의 눈빛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도덕적 선택을 되새겼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을까? 민지는 가족이 우리를 버린 거야 라고 말했다. 재판 중간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할머니를 보며 민지는 울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에게도 충격이었다. 할머니의 희생이 너무 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비난 댓글이 달렸다. 비정상적인 관계, 지은은 그 댓글을 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지지 댓글도 있었다. 용기 내세요. 이 양면성이 그녀의 내면을 흔들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대처했다. 우리가 서로 있으니까.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사촌이 소송 측에 합류했다. 민지가 돈 때문에 한 짓이야. 지은은 사촌에게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고 물었다. 사촌은 너희 때문에 집안 명예가 떨어졌어 라고 대답했다. 이 배신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말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재판의 판결 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만약 지면 어떻게 해? 민지는 할머니의 뜻을 지킬 거야 라고 말했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재판 판결은 할머니의 유언을 인정했다. 정신 상태가 명확했다 라는 이유였다. 가족들은 패배감에 젖었다. 삼촌은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민지는 안도하며 지은을 안았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승리는 달콤 쌉싸름했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곧 치러졌다. 할머니는 재판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의 시선이 적대적이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너희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는 우리를 지지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다. 집과 돈, 모든 게 그녀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 재산은 짐이 되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LGBT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할머니의 유산, 동성 커플에게 헤드라인이었다.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직장에서는 퇴사 압력이 커졌다. 상사가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국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이야. 민지와 함께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멀었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했다. 생각 좀 해봐. 지은은 엄마도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민지의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한 번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지은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상담사는 사회가 문제야 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민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미래를 계획하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촌의 배신이 여전히 아팠다. 지은은 사촌에게 편지를 썼다. 왜 그랬어? 답장은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들은 투쟁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돌아왔다.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이해해, 고조된 드라마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가 재산 관리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족들이 여전히 원망해. 지은은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함께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 LGBT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 이야기 영감 줘.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이 높았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불가능했다. 언젠가 바뀔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우리가 바꾸자 라고 말했다. 이 결의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할머니의 유산은 물질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용기의 상징이었다. 지은은 매일 할머니 사진을 보며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렸다.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아버지가 한 번 찾아왔다.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요. 이 화해는 작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과 민지는 그 속에서 살아갔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야. 이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지나갔지만 여운이 남았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내 길이야. 민지와 함께한 매 순간이 소중했다. 할머니의 유산이 정착되자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 중심부로 이사했다. 더 넓은 아파트,
안정된 생활.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은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단체 활동을 확대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해. 지은도 참여했다. 모임에서 젊은 커플들을 만났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이 말들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가끔 방문했다. 요리 좀 해줄까? 지은은 네, 엄마, 라고 웃었다. 아버지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보냈다. 건강에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삼촌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재산 돌려줘. 민지는 무시했다. 할머니의 뜻이야. 이 갈등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초연해졌다. 지은의 새 직장은 LGBT 친화적이었다. 여기서는 괜찮아. 동료들이 지지했다. 민지의 프리랜서 일도 번창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내 이야기 감동적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과거의 비난들. 나는 강해졌어.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다. 민지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영원히 함께할게. 에너버제이에 그들은 맹세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우리 세대가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을 지키자. 이 양극화가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한 번, 지은은 시위 현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너희 쪽이야. 지은은 사랑은 자유야.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그녀의 식견을 넓혔다. 민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 지은은 도왔다. 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출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와 비난이 교차했다. 용감해. 비도덕적. 지은은 이 모든 걸 받아들였다. 논쟁이 필요해. 가족들도 책을 읽었다. 어머니가 내 고통을 몰랐어. 라고 말했다. 이 깨달음이 화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간호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시련이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회복 후 그들은 여행을 갔다. 해외에서 자유를 느꼈다. 한국도 이렇게 됐으면. 귀국 후 그들은 활동을 계속했다. 젊은 세대를 교육했다. 편견을 깨자.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성장 실감했다. 과거의 나와 달라.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